여섯 번째, 로봇의 역습 부분입니다. 로봇 충전이 불러올 에너지 분곤층의 몰락인 부분이죠. 로봇의 대중화는 필연적으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뒤흔드는 에너지 계급화로 이어집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전기는 수천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일 밤 충전기에 몸을 맡기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 한 대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일반 가전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성능 연산을 수행하는 AI 칩과 수십 개의 강력한 액추에이터, 관절 구동 기전을 돌리기 위해서 로봇은 엄청난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이른바 전기 먹는 하마인 것이죠. 전력망을 점령하면서 에너지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두 번째, 자본가의 에너지 독점과 요금 폭등인 부분입니다. 로봇 군단을 운용하는 거대 자본과 기업, 그들은 이미 자체 발전 설비나 대용량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력망의 과반을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의 요금 고치소서 전가된다는 것이죠. 로봇을 돌릴 전기가 부족해질수록 요금은 폭등하고 국가 에너지 자원은 상업용 로봇 우선 배정되며 에너지 우선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살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전조차 사치가 되는 서민의 삶입니다. 에너지 요금 폭등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봇에 대한 법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공청회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죠. 가진 자들이 독점하기 전에 우리가 로봇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는데 로봇을 충전할 전기료가 없어서 로봇을 세워둬야 하는 충전 빈곤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로봇의 충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난방을 포기하고 전등을 끄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에너지 계급의 탄생 부분입니다. 결국 미래의 빈부격차는 로봇의 소유 여부를 넘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로 갈릴 것입니다. 24시간 풀 충전 상태로 매끈하게 구동되는 V층의 로봇과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저전력 모드로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밤마다 방전되어 고철좀 서 있는 가난한 이들의 로봇, 그 로봇조차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에너지 요금은 로봇 시대의 가장 잔인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가끔 끔찍한 위협은 로봇이 지능형 살인병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즉, 튜닝을 빙자한 사제, 무기화의 실천 부분인데요. 미국의 총기는 인간의 조준과 방아쇠를 담기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AI 로봇은 다릅니다. 자본가의 지시 한마디면 로봇은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합니다. 이는 살인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끔찍한 질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로봇이 나오면 그 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죠. 사적 군대의 탄생 부분인데요. 거대 자본과 권력이 로봇의 압도적 물리력을 사유화하여 타인을 공격하나 위협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 이전에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는 것이죠. 자본의 명령만을 따르는 권력의 사냥개로서의 로봇 군단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인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영화가 현실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국가와 인류의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만이 최후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어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봇 튜닝의 즐거움보다 훨씬 시급한 인류 생존의 과제인 것이죠.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 강제 킬 스위치 부분입니다. 모든 로봇칩에 인간 공격 명령 시 즉각 시스템을 연구하게 하는 하드웨어적 잠금 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서와 위성을 통하여 바로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혹여 살상이 벌어진다면 로봇 주인에게 그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 소유 한도제 및 면허제인 부분입니다. 개인이 민간 군대 수준의 물리력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행과 성능을 엄격히 규제하고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될 것입니다. 로봇세와 방어막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로봇세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이익과 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징수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로봇 무력화 시스템을 완비하여 공공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전기도 한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계가 인간의 온기를 선점한 시대에 튜닝되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찬란한 신대륙, 그 이면의 족쇄인 부분입니다. 장인의 손재주가 빚어낸 로봇 튜닝의 시대는 인간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약속하는 찬란한 기회의 신대륙입니다. 기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개인의 삶에 딱 맞는 동반자를 창조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이자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기술의 축제 뒤편에는 지독한 계급의 굴레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의 무한 복사를 가능케 하는 축복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로봇은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무거운 강철 족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보다 귀한 기계, 전도된 온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위층의 애견이 가난한 이들의 한 끼 식사나 옷가지보다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보호받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봇 시대의 풍경은 이보다 더 잔인할 것입니다. 폭등하는 에너지 요금 앞에서 가난한 이들은 스스로 추위와 더위, 한 끼 식사나 옷가지보다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보호받는 현실을 말합니다. 기계가 온기를 선점한 시대에 튜닝되지 않은 영혼을 위한 4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인의 손재주가 빚어날 로봇 튜닝의 시대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약속하는 찬란한 기회의 신대륙입니다. 이 찬란한 시대력, 그 이면의 족쇄는 무엇인가요? 기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개인의 삶에 딱 맞는 동반자를 창조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이자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기술의 축제 뒤편에는 지독한 계급의 굴레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의 무한 복사를 가능케 하는 축제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로봇은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무거운 강철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인간보다 귀한 기계, 전도된 인간의 온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위층의 의견이 가난한 이들의 한 끼 식사나 옷가지보다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보호받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봇 시대의 풍경은 이보다 더 잔인할 것입니다. 폭등하는 에너지 요금 앞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굶주림을 견디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굶더라도 내가 얼어붙더라도 나의 유일한 수익원이자 삶의 증명인 로봇에게 온기를 나누고 충전기를 꽂아야만 하는 시대. 인간의 생존보다 기계의 완충이 우선 시대는 이 전도된 풍경은 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의 부속품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풍요와 존엄성에 대한 사투입니다. 부위층의 애견이 일반 서민보다 더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법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법으로 못 막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풍요가 인간의 존엄성을 집어삼키는 그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한 사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의 성능을 높이고 지능을 예리하게 튜닝하는 데 몰두하는 만큼 그 기계가 담아내야 할 윤리와 안전의 가치 또한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온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도록 철학적 방어벽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튜닝해야 할 것들, 결국 우리가 로봇 시대에 직면하여 진정으로 튜닝해야 할 것은 로봇에 관절되어 있다는 AI 칩의 연산 속도가 아닙니다.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마음과 그 힘을 제어할 사회적 합의의 수준인 것입니다. 부위층의 의견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에게 줘라. 법으로 못합니다. 로봇 시대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권력이. 장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로봇의 차가운 금속 위에 인간의 온기를 덧입히듯 우리의 법과 윤리 또한 로봇이라는 거대한 힘 위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외피를 단단히 덧씌워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의 방에 등불은 꺼져도 로봇만은 빛나고 있는 그 슬픈 풍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당장 기술의 방향을 인간으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로봇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약탈자가 아닌 인류의 내일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